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온스쿨 빅토익 이용재입니다. 2017년 3월 12일 또 정기고사가 바로 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저희 빅토익에서 그동안의 자료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나올 만한 문제들을 또 엄선해서 오늘 공개할 예정입니다. 철저히 잘 들으셔서 좋은 결과 얻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Part 5 문제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은 선택지에 대한 파악입니다. 해석 유무를 결정하기 위해서 선택지를 먼저 보는 시간만큼은 하루에도 괜찮다는 건데요. 형태적인 변화만 있을 뿐 해석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빈칸 앞에는 비동사 are, 그 다음에 빈칸 뒤쪽에 to helping까지를 이용하면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골라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be committed to ing까지 해서 뭐뭇에 전념하다라고 하는 수거처럼 표현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C번이 되고요. 이 committed 말고도 두 단어만 제가 더 적어드린다면 devoted, 그 다음에 또 dedicated, 이 단어들도 의미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be devoted, dedicated to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굳이 문법적인 기능을 따지 않아도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 앞쪽에는 관사, 그 다음에 빈칸 뒤쪽에는 time, 명사가 있습니다. 자, 관사와 명사 사이의 빈칸이라면 명사의 수식어구가 들어갈 텐데, 자, 명사 수식어구 하면 제일 처음 떠오르는 품사는 아마 형용사일 겁니다. 그런데 형용사처럼 생긴 단어가 없다면 차선책으로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분사라는 거거든요. 분사는 동사 뒤에 ing나 ed를 붙여서 동사를 형용사화시킨 단어입니다. ing가 붙은 단어가 없다면 나머지 하나의 선택, 바로 ed가 붙어있는 과거 분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릴 게 있다면 형용사는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분사도 형용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선택지를 보면 대명사들이에요. 대명사의 정의는 앞서 나와 있는 명사를 대신 받아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 단어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단수인지 복수인지 those인지 these인지 이런 거를 알려면 앞쪽에 나와 있는 그 대상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The convention discounts are offered only to. 명사라고 해봤자 지금 discount밖에 없어요. 할인이죠. 혹은 할인된 금액 정도도 괜찮습니다. 할인은 오직 to 이하에게만 제공됩니다. 앞서 나온 단어가 discount인데 to 뒤에도 또 discount가 온다면 이거 문맥상, 해석상 굉장히 어색하겠죠. 할인은 할인에게 제공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 빈칸에 들어갈 대명사는 문맥 안에 있는 단어가 아니라 뭔가 특징적으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대명사가 정답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A번 those란 단어는요. 지시대명사로서 앞에 나와 있는 단어를 대신 받는 기능도 있습니다만 이 단어 자체가 사람들이라는 명사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다 people을 직접 써도 되는데 those를 써서 people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뭐뭐 하는 사람들, 이 those가 people의 기능인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오늘 정답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those가 실제 시험에서 출제될 때는요, 단독적으로 오는 것보다는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던지 분사의 수식을 받던지 전치사구의 수식을 받던지 수식어구와 같이 결합돼서 나오는 패턴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those people의 뜻이 있구나. those who, those on, those ing 이렇게 뒤쪽에 수식어구와 함께 결합해서 여러 번 한번 그 패턴을 익숙하게 만들어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대명사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빈칸의 위치가 굉장히 특이한 게 무엇이냐면 앞에 이미 명사가 있습니다. instructions, 명사가 있는데 이 빈칸 뒤쪽에다 또 대명사를 집어넣는다면 명사 이렇게 명사가 중복되는 현상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또한 대명사가 명사를 받는 거 말고 추가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궁금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DIY 제품이라고 해서 직접 사서 여러분들이 조립해서 만드는 그런 제품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의 약자냐면요. 사실 you라고 하는 주어를 생략한 상태에서 you do it. 너가 그것을 해라. 뒤쪽에 yourself. 그래서 이제 do it yourself. 요걸 줄여 DIY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대명사 뒤에 self가 또 붙은 거 보이시죠? 바로 문장의 모든 문장 성분과 필요한 성분들이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빈칸을 뚫고 선택지가 대명사로 구성되어 있다면 바로 강조의 역할을 하는 셀프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능 자체가 명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강조의 역할만 수행할 뿐이죠. 문장 구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의 정답 herself. 강조예요. 이걸 빼도 문장의 구조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 주의하실 것은요. 이 self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on one's own 이란 형태로 바꾸는 건 가능한데 지금 C번의 앞에 on, 전치사가 없다면 자체만으로는 정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겠죠. 다음 문제. 소유격. 소유격은 명사 앞에 위치하는 기능이 있죠. 빈칸 뒤쪽에 명사가 없다면 빈칸에 들어갈 품사가 명사겠다. 명사는 어떻게 생겼는가만 아신다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마지막 단어가 ment로 끝난다면 이건 명사만의 고유적인 특징이죠. 정답은 업적이나 그동안 이루어놨던 것들, accomplishment라는 단어가 해석 없이 정답을 또 골라낼 수 있도록 마련된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비동사 뒤쪽에 형용사 들어갈 자리예요. 형용사는 여러분 B번과 C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두 단어가 의미도 달라요. likeable 하면요. 호감이 간다는 얘기예요. The very likable man 하면은 정말 호감이 가는 남자야. 제가 좀 많이 들어봤던 그런 형용사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근데 likely는요.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인 겁니다. 자, 의미가 달랐다면 전체 다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뒤쪽에 투부정사와 결합하는 단어는 또 둘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be likely to,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정답은 C번이죠.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팁 하나는요. 출제 기관에서는 단어들의 의미를 묻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특정 성분과 결합성을 이용해서 그들이 문제를 더 많이 출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형용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가 맛있는 이렇게 한번 써보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뭘 써볼까요? 역겨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맛있는, 역겨운 이렇게 써볼게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그 명사를 한번 제가 갖다 놓는다면 통닭 이렇게 써볼게요. 뭐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통닭을 싫어하는 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맛있는 통닭. 뒤쪽에 나와 있는 명사와 의미적 결합이 좋은 단어가 오늘의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쪽에 나와 있는 것은 overseas destinations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목적지, 어떤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뒤쪽에 있는 단어가 이 s가 붙어 있는 복수 명사였다면 복수 명사와 참 결합되기 좋은 단어가 numerous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numerous는 다른 말로 many라는 단어의 동의어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나머지 단어들이 왜 오답이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겠죠. assorted는 우리나라 말로 무슨 뜻이냐면요. 서로 다른 종류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지가지 이런 정도의 뜻이에요. 그래서 뒤쪽에 assorted vegetables 이렇게 쓴다면 우리 왜 쌈밥집 가면요. 야채들 되게 많죠. 그래서 아이고 야채들이 아주 채소들이 가지가지 있네. 그럴 때 assorted vegetables 그럴 때 이제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해외 여행지가 가지가지 있다 이런 말은 좀 어색하죠.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가 나와 있을 때 정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interested는 사람이 명사와 관련될 때만 정답입니다. I am interested. 그러니까 사람에 해당되는 명사가 뒤쪽에 나오지 않는다면 정답이 될 수 없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D번을 좀 생각하셨을 텐데 이 total이란 단어는요. 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he total 다음에 뒤쪽에 profit
총 수익 아니면 총 얼마 수치와 금액과 관련된 단어가 나왔을 때 정말 정답이 잘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답 numerous는 many와 거의 비슷한 단어다. 다른 거 몰라도 뒤쪽에 복수 명사가 오는 것만 확인해도 정답을 골라낼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108번 문제입니다. 사실 선택지만 보고도 벌써 저는 두 단어를 지울 수가 있었습니다. 등위 접속사는 여러분 문장 첫 자리에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C번의 moreover, 게다가란 뜻을 갖고 있는 이 단어는 접속 부사라고 하죠. Part 6에서는 정답이 가능합니다만 Part 5에서 앞에 아무런 문장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또 정답이 될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럼 남은 건 B번과 D번인데 이 두 단어의 의미는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뭐가 다른가요? 품사가 다릅니다. 원료는 접속사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오겠지만 전치사 뒤쪽에는 명사만 와요. 결국 B번과 D번의 차이점은 동사 있니 없니 이거 하나 보시면 된다는 거죠. 뒤쪽에 동사 있니? 그럼 정답은 B번이에요. 간단하죠. 다음 문제. 비슷한 선택지가 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요. 항상 의미보다 품사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습관을 제가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뜻 몰라도 이 단어 전치사입니다. since는 전치사 접속사가 둘 다 되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in case of는 뜻 몰라도 전치사, besides 뜻 몰라도 전치사입니다. 제가 오늘 뜻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의미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치사 3개에다가 접속사가 들어있는 포인트가 B번 하나밖에 없죠. 방금 전에 108번 문제에서 배웠던 게 뭐예요? 전치사 뒤에 명사, 접속사 뒤엔 주어 동사, 동사 있니 없니 이걸 지금 방금 전에 문제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뒤쪽에 동사 있어? 접속사의 품사를 갖고 있는 거 B번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 수없이 많은 단어 중에 이거 한 단어만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골라낼 수 있다는 거죠. 참고하실 건요. since란 단어가 이래로와 때문에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래로란 뜻일 때는요. 과거와 현재 완료라는 시제가 보였을 때만 이래로란 뜻인데 여기 과거, 여기 과거. 현재 완료가 나오지 않았다면 여기서 since는 because의 동의어, 때문에라는 의미로 쓰였다. 이 정도를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 선택지는 여러분 다 접속사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뒤쪽에 주어 동사가 온다는 것은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이 determine이란 동사와의 결합성을 찾아야 되는 건데 determine은 여러분 결정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결정을 할 때는 항상 A와 B라고 하는 선택 상황이라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 단어들 중에서 A, B 이런 선택 상황을 잘 나타내는 단어가 있다면 오늘의 정답이 가능하겠죠. 바로 whether란 단어입니다.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 두 개의 선택 상황이 주어지는 단어이기 때문에 determine whether라는 단어가 그렇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로즈 호텔이 적합한 장소인지 그렇지 않은지 결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문제를 정답으로 고를 때는요. determine, 결정하다, decide, 결정하다. 이 의미만 가져가지 마시고 determine whether, decide whether 이렇게 두 단어를 묶어서 한번 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문제. 선택지는 관계 대명사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A번은 목적격, B번은 주격, that은 주격, 목적격 다 돼요. 그러니까 지금 A, B, C번은요. 공통 분모가 목적격 아니면 주격입니다. 근데 D번만 소유격이에요. 좀 동떨어져 있죠.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특징적인 소유격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 소유격은 명사 앞에만 쓰이면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뒤쪽에 나온 단어가 work, 작곡가의 작품, 기가 막히죠. 정답은 D번입니다. 그럼 나머지 단어들은 왜 되지 않을까요? 주격이었다면 뒤쪽에 주어가 와서는 안 되겠고요. 목적격이었다면 목적어가 빠져야 되는데 이 문장 자체는 지금 수동태입니다. 애초부터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거든요. 거두절미하고 다 복잡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오늘부터 whose는 다른 건 몰라도 명사가 뒤쪽에 보였다면 정답 가능성이 제일 높은 단어.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전치사 문제입니다. 여러분, the end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은 말,
연말, 월말 이런 뜻이죠. 지금까지 과거 the end라는 단어 앞에 정답이 될 수 있는 단어는 두 가지였습니다. at the end, 그럼 진짜 연말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가능성은 by예요. 연말까지. 이 두 개밖에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지 중에서 the end와 어울릴 수 있는 at이 없다면 바로 by를 골라내는 것도 괜찮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추가적인 설명을 드린다면 at, by, until, since 뜻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단어들 뒤에는요. 바로 시점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시점. within 이런 단어들은 보통 이제 뒤쪽에 기간이 나오는 거죠. within 30 days, 30일 이내로 이럴 때만 정답이 가능합니다. the end 하면 이제 연습해 보세요. the end 끝 이러지 마시고요. 영화 마지막에 the end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well at the end of, by the end of this year 이렇게 평소에 내가 그 단어를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게 문법적인 공식 외우는 것보다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문제. 선택지가 여러 단어들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자, A번은 마지막 단어가 of예요. 항상 이 단어의 품사가 뭔지를 결정할 때는 첫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단어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전치사로 끝났어요. D번도 전치사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A와 D번은 전치사입니다. 근데 B번은 명사, C번도 명사죠. 그럼 명사로 끝났으니까 이건 전치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빈칸 뒤쪽에 the construction work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명사 앞에 명사 쓰는 건 아니잖아요. 정답이 A번과 D번 중에 하나인데 뜻이 무슨 뜻인가요? As a result of, 뭐뭇에 대한 결과로. 한마디로 as a result of 뒤쪽엔 원인이 나옵니다. 이 원인에 대한 결과로 앞에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in terms of는 뭐뭇에 관하여 정도의 뜻을 갖고 있는 about이에요. 우리는 교통정체를 예상합니다. 왜요?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결과로서. 뭐뭇에 관하여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좀 어색하죠. 답은 A번입니다. 알맞은 대명사의 격을 골라내는 문제인데요. office, 명사죠. 명사 앞에 쓰는 건 소유격, our office. 이 문제에서 이제 중요한 점은요. 소유격과 목적격이 사실 시험에선 제일 격의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어지고 있는데 소유격은 다른 걸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명사만 보였다? 그럼 무조건 소유격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양한 인칭과 관련된 소유격의 패턴을 한 번 정도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이 문장이 엄청나게 길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건 컴마가 없다는 거. 그러면 주어 다음에 동사 자리인 건 알 수 있는 거예요. 동사는 지금 C번과 D번밖에 없어요. 근데 이 차이점이 능동태와 수동태라는 거죠. 능동태, 수동태. 능동과 수동의 차이점은 해석도 중요합니다만 목적어의 유무를 이용해서 골라낼 수 있거든요. 능동태라 함은 뒤쪽에 목적어를 행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요. 수동태는 이미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나가서 변형된 형태의 문장이기 때문에 명사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팁을 하나 드릴게요. 능동태와 수동태가 나오면 앞쪽 보지 말고 바로 뒤쪽을 딱 보시라는 얘기죠. 뒤를 돌아봐. 명사 있어요? 그러면 해석 없이 바로 능동태 골라내시는 방법이죠. 다양한 리딩 스킬들을 지금 전수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중간에 접속사 if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어 다음에 동사가 들어갈 자리인데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들어봤던 주어가 3인칭인데 단수면 동사에 s를 붙인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어가 the malfunctioning device, 오작동하고 있는 장비, 3인칭이면서 단수죠. 다른 건 몰라도 마지막에 s로 끝나는 이 단어가 동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근데 헷갈리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거 왠지 명사처럼 생겼는데 내가 몰랐는데 동사도 있었나 보네. 아래쪽에 나와 있는 명사와 동사가 동일한 단어들을 제가 한번 갖다 놨는데요. 이 단어들을 숙지해 주시고 주어가 단수일 때 동사에는 s가 붙는다. 이 형태를 이용해 보신다면 쉽게 골라낼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 동사의 형식을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인 토익 학습서를 사다 보면요. 형식과 관련된 동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희 빅토익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형식은요. 정말 출제가 되고 있는 단어들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거든요. 시험에서 O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 딱 4개만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make, find, consider, keep. 이거 4개만 아셔도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make예요. 그러면 목적어 뒤쪽에 빈칸 형용사 목적격 보호자리겠죠? 정답은 B번입니다.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make에서 일단 걸려야 됩니다. 여기에서 O형식, 이용재가 말했지 4개의 O형식 중에 하나만 알면 목적격 보호를 미리 떠올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make를 보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럼 passengers, more 이렇게 진행됐다가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죠. 진행되다가 make, 형용사가 뒤쪽에 오겠네. 이렇게 푸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접속사와 전치사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rather than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A rather than B. A와 B를 연결해주는 등위 접속사처럼 사용되는 단어지 주어 동사 앞에 쓰는 접속사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despite는 애초부터 전치사예요. 그럼 이제 B번과 C번의 싸움이 될 텐데 이 provided 이 단어는 분사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if의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so that은 뭐뭐하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자, so that의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so that 정답 되려면 주어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 조동사가 10중 8구 들어있을 겁니다. 조동사가 안 들어있어요. so that의 정답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정답이 조건을 나타내는 단어로 들어간다는 거죠. 해석도 기가 막힐걸요. 만약에 그 제품들이 손상을 입지 않았다면 환불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불의 조건을 거는 거죠. 고객님 이 제품 사셨는데 혹시 여기 데미지가 간 거 아닌가요? 안 가는데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환불의 가능성이 있으십니다. 근데 so that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환불될지 모릅니다. 어색해요. 다음 문제. 이 문제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요. 여러분, 문장이 되게 긴데 항상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중요 성분은 동사예요. 동사가 나와 있다면 동사는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하나는 과거 분사, 하나는 투부정사인데 자, time이라는 명사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것하고 과거 분사인 supported가 들어가는 것하고 둘 다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자 이렇게 잘라보면 어쨌든 투부정사는 능동의 형태니까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과거 분사는 수동의 형태니까 목적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뒤쪽에 the exhibition 명사 있으면 과거 분사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패턴 몰랐죠. 투부정사의 용법, 과거 분사 기능 그런 것이 아니라 명사를 수식하는 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또 분사 둘 다 가능한데 과거 분사는 뒤쪽에 명사 없을 때만 가능했지 그 부분을 이용하신다면 용법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문제. So, yet, still, ever. 여러분들은 이 단어들이 평소에 어떤 단어들과 잘 결합해서 사용되는지를 한 번 정도만 경험해 보셨다면 참 풀기 쉬웠을 겁니다. so는 보통 so that 이렇게 많이 쓰죠. 그 다음에 yet은 not yet 이렇게 많이 씁니다. still은 형태가 되게 많고요. 근데 이 ever라는 단어는요. 얘랑 그렇게 친합니다. than ever. 지금껏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than ever. 이 문제를 고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than과 친한 단어가 누구인지만 아시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운드 소닉 서머는 어떤 행사 이름인가 봐요. 이 행사가 언제 열릴 겁니다. 어떤 공원에서 언제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그 어떤 행사보다도 규모가 클 거예요. 오늘부터 에버 하면 뭐가 떠오르는 게 좋을까요? 에버랜드요. 그러지 마시고요. than ever. 네. 121번. 다양한 동사들이 나와 있는데
이 동사들 중에 여러분 몇 가지 소개를 할 단어들이 있습니다. participate in, 어디에 참석하다입니다. work는요, work with, on, 누구와 이러다, 뭐뭇에 관한 일을 하다. 전치사 붙어야 됩니다. cooperate with, 누구와 협력하다. 다 뒤에 전치사가 있어야 정답의 가능성이 있는데 A번의 launch, 이 단어는 뭐뭇을 출시하다, 뭐뭇을 시작하다. 전치사 없이 사용될 수 있는 유일한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의미를 물어본 것 같습니다만 동사의 형식과 특징을 물었다는 겁니다. 다음 문제. 여러분 빈칸 앞에 do not에서 이 do라는 단어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선생님 부동사요. 아니요. 부정어가 없었다면 do도 사라졌을 텐데 부정어가 들어가면서 이 부정어를 담당하기 위한 조동사로서 do가 사용된 겁니다. 조동사 뒤에 동사는 어떤 형태를 취하는 게 맞을까요? 동사 원형이겠죠.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변형이 없는 단어 C번이 답이겠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can, may, will, must 같은 단어들이 조동사인 건 많이 아는데 do not, does not, did not 이게 조동사인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조동사들도 기억하실 경우 do not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instead of는 한 덩어리의 전치사구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첫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단어가 그 품사를 결정한다는 거죠. 전치사 뒤에다가 동사 쓰려면 ing가 결합되는 게 좋죠. 선생님, 전치사 뒤에 명사도 되잖아요. 가능합니다. 명사가 정답이 되려면 뒤쪽에 명사가 없으면 정답이 가능해요. 하지만 동명사는 뒤쪽에 다른 명사가 왔을 때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빈칸 안에 동명사와 명사를 구별하는 방법도 뒤에 명사가 없으면 명사, 있으면 동명사. 간단한 공식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왔네요. by가 나왔어요. 전치사, ing 똑같은 문제겠죠. 그리고 뒤쪽에 명사가 또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방금 전에 풀었던 124번, 3번과 124번 문제는 둘 다 맞추면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전치사 뒤에 동명사 용법을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123번하고 124번 문제를 둘 다 틀리신 분은 야, 전치사와 동명사 용법이 조금 약한 분입니다. 만약에 하나 맞고 하나 틀렸다. 이상한 분이에요. 그죠? 네. 같은 패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시험에서 동명사와 결합이 잘 되는 전치사들의 종류를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사와 명사가 보이면 항상 우리는 그 가운데의 자리는 수식어구 자리인 건 알 수 있을 겁니다. 명사의 수식어구는 형용사가 담당한다는 거죠. 자, 형용사. 마지막 단어가 ing로 끝나는 현재 분사와 그다음에 과거 분사 형태인 led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는데 여러분 혹시 그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 다른 자기만의 어떤 선천적인 그런 뭐 신체적인 특징이나 뭐 재능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죠? 네. 남들과 좀 달라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사실 분사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라는 것으로 여러 가지 특징을 통해서 나눠지기는 있습니다만 일부의 분사들은 태어날 때부터 특정 분사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선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분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바로 첫 번째가 그 중에 오늘 주인공이 바로 leading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우리나라 말로 최고, 인류 이런 뜻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leading이라는 단어만 쓰기로 태어난 단어예요. lead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석도요. 최고의 제조업체 이렇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애초부터 굳어진 그 특정 패턴의 분사들을 외워놓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상승하는, 설득력 있는, 기존에 지속되는, 참석하는 이 단어들을 미리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상승하는 유가, rising oil prices, 그죠? 네, 참석하고 있는 회사들, participating companies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다음 문제. 선택지 4개가 여러분 항상 25%씩 정답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마시고 2개 정도는 허수 선택지고 나머지 2개 중에 정답과 오답의 결정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A번과 B번이 그 주인공이에요.
whoever란 단어를 다른 말로 제가 바꿔본다면 anyone who라고 바꿔보겠습니다. whoever를 바꾸면 anyone who예요. 그러면 B번의 anyone과 anyone who의 차이점은 이 who가 있냐 없냐라는 단어겠죠. 이게 맞다면 뒤쪽에는 동사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격 관계대명사 who 뒤에는 동사부터 시작이 돼야 되니까. 이거 동사 아닌 거 맞습니까? 그러면 정답은 anyone. 이게 정답이 되려면 뒤쪽에 wishes 이렇게 동사부터 시작이 됐다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답을 B번으로 가져가시고 A번이 답이 되는 틀도 가져가 보신다면 일거양득이겠죠. 셀프가 붙은 제귀대명사는 여러분 주어 자리에 사용할 수 없어요. 목적어 자리만 사용 가능하고요. B번의 other 이 단어는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그죠? 네. 뒤쪽에 명사가 나와야 되죠. 많은 분들이 아마 other가 형용사인 건 다 other? 네, 다 아셔야 됩니다. 네. 자, 다음 문제. obtain 얻다, 획득하다, 몰려 대표적인 삼형식 동사죠. 명사만 골라내면 되는데 명사처럼 생긴 형태를 고르기 쉽지 않습니다. A로 끝나는 단어들이 형용사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approval, 명사의 패턴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승인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의도는요. 패턴,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예외적인 명사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 A로 끝나는 나머지 명사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문제도 형태 문제입니다. 관사와 명사가 보였다면 중간 자리는 형용사 자리인데 야 이거 형용사처럼 생긴 단어를 고르기 쉽지 않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여러분 timely. 우리가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 품사가 여러분 형용사가 돼요. 그러니까 ly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붙었느냐가 더 중요한 거겠죠. time 명사의 ly. 그래서 in a timely manner 시기적절하게 적시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friendly 그죠? 다정한 시기적절한 leisurely 그죠? leisure 어떤 여유롭거나 어떤 leisure 같은 상호를 얘기할 때 많이 쓰는 단어겠죠. 129번 문제는요. 수와 양을 뜻한다는 의미가 조금 선택지에서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앞쪽에서 할인이 적용됩니다. 요거하고 요거 몇 개 나왔습니까? 2개 나왔죠. 그러니까 이 2개 다 2월에 출시되었죠. 앞에 해당되는 대상이 2개라면 2개를 뜻하는 단어가 가장 정확한 정답이 될 수 있겠죠. both. 여러분 이 few라는 단어가 거의 없는 이런 뜻으로 알고 계시죠. 그래도 3개 이상은 있을 때 쓰셔야 된다는 거죠. 자, Part 5 마지막 문제입니다. 전치사, 전치사, 전치사예요. A, B, C번이요. 뒤쪽에 나온 건 advertise, 동사입니다. 전치사 뒤에는 여러분 명사나 동명사를 써야 되지 동사를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답이 D번인데 rather than, 앞서 여러분 오답으로 출연을 했었던 단어잖아요. 이 단어는 B라기보다는 A. 그래서 요쪽하고 요쪽하고 어떤 단어가 되든지 간에 동일한 단어만 있으면 연결할 수 있는 단어가 rather than입니다. 앞쪽에 to 부정사 뒤쪽에 원형 동사 feel이 나왔죠. 그럼 to 빼고 나서 여기도 원형 동사 갖다 놓으면은 feel rather than advertise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D번입니다. 자, Part 6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메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제 부분만 하나 먼저 보신다면 product replacement, 제품의 교환이라는 뜻이 될 텐데요. 그럼 제품에 문제가 생겨서 교환을 하겠다는 내용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4개의 문제가 있고요. 직접 한 부분씩 자세하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시제 문제인 것이 판명됐습니다. 나는 최근에 어떤 제품을 구매했대요. 자, 중요한 건 시제가 중요한 거니까 이미 이 사람은 제품을 샀어요. 샀고 이것이 12월 15일 날라고 나왔는데 쓰는 날짜가 17일이니까 15일이면 과거겠죠. 과거 시제 나타내는 거 were delivered. 제품을 구매했고 15일 날 제품이 배송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 나올 것 같아요? 제목이 product replacement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내용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when I first set up the pieces of furniture,
제품이 이제 가구인데 가구를 이제 막 조립하고 세팅하다 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지.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기분이 좋았다. 엘레강트하다. 아주 우아해 보인다. 여기까지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뒤쪽에 보니까 스크래치가 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좋지 않은 내용이죠.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을 연결할 때 쓸 수 있는 연결어 however. 결국 오늘 product replacement라는 그 제목과 어울리는 내용이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품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제 글의 흐름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까? 미안합니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해결책 제시 쪽으로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죠? I'm not seeking a refund. 나는 환불을 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I would like you to send me a replacement. 교환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 아까 scratched가 났다고 했죠. 기스가 났다는 거죠. 여러 가지 그 어떤 제품에. 그럼 그런 제품을 여러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문제가 있는 거죠. 결함이 있는 제품이라고 보는 게 낫겠죠. 완성이 덜 됐다. 할인 제품이다. 오래됐다. 스크래치들을 표현하기엔 적절치 않습니다. 마지막 문장은요. 자,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뭐였습니까? 제품을 교환해 주겠다라는 교환을 원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야 될 부분은 바로 어떤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냐면요. 지금까지 이 제품에 대해서 내가 교환을 원한다고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해결책,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물어보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과정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불 싫어요. 제품 교환할 거예요. 저 어떻게 하면 돼요? 해결책을 물어보는 방식이 좋겠죠. 근데 나머지 선택지들이 왜 안 되냐면 만족이요. 오늘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귀하의 빠른 답변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뭘 감사를 드려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교환에 대한 방식을 물어보는 게 맞는 거겠죠. 그 다음에 수리는 아니겠죠. 이 사람이 원했던 건 제품의 교환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135, 136, Part 6가 준비되어 있는데 텍스트 메시지 체인의 문제는 문자 메시지가 이렇게 연결고리처럼 나와 있는데 이거 물론 다 읽어도 됩니다만 여러분 이 문제 풀 때는 먼저 문제를 확인하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면은 해당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해석하고 나머지는 조금 가볍게 보고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싱 씨가 누구일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두 번째는 why wait? 이 부분만 아시면 되는 거겠죠. 자, 싱이 누구냐? why wait? why wait? 여기 부분만 신경 쓰면 되겠네요. 그럼 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을 좀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Rachel, Rachel, I wanted to ask you something about the changes you asked me. 네가 나한테 뭐 변화 좀 취하라고 네가 나한테 요청했었잖아. To the presentation and garnish of our pork chop dish.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 폭참 요리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등갈비 요리, 돼지 등갈비 요리 같은 거 얘기할 때 쓰는 건데 garnish는 여러분 음식 위에다 쓰는 이제 고명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을 보니까 등갈비, 고명 이런 거에 무슨 변화를 하라고 이 사람이 레이첼이 요구한 거죠. 그럼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요리 만드는 사람일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거겠죠. 저기 레이첼 씨 제가 이거 등갈비 요리하는 거 가니쉬하고 이거 뭐 바꾸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것을 나는 당신이 나한테 바꾸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뭔가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sure. What is it? 뭔데? 그죠? Would you prefer that I pour the mustard sauce on top of the red onion garnish?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요리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요리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색 양파 고명 위에다가 머스타드 소스를 뿌리는 게 좋냐 안 좋냐 막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요리의 종류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도 이 싱이라는 사람이 지금 요리를 담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셰프라는 것은 이제 알 수 있는 데인데
why wait이란 단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의미만 한번 잡아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너 이걸 더 좋아하세요? 머스타드를 뿌리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은 그 등갈비 옆에다가 놓는 걸 더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I'd like to check both styles. 둘 다 내가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But I won't get to the restaurant until lunchtime. 내가 점심때까지는 내가 식당에 지금 도착하지 못할 것 같아. I suppose it can wait until we open. 뭐 아직 음식점 오픈할 때까지는 제가 기다릴 수 있어요. 첫 번째 손님이 11시 15분이니까 그때까지 저 기다릴게요 라고 했더니 Why wait? 야, 뭐 하는 짓이야? 뭘 기다려? 왜 기다려? 사진 찍어서 보내? 이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why wait 하면요. 기다릴 필요가 없다. 사진 찍어서 보내라 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이제 문제의 정답이 나왔어요. 자, 첫 번째 sing이라는 사람인 누구일까라는 얘기인데 나는 원합니다. 요청하기를. 당신이 나한테 무언가를 바꾸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내가 뭔가 물어볼 게 있다는 얘기죠. 요청해 물어볼 게 있다는 얘기죠. garnish, pork chop 이런 단어 나온다면 이 사람이 요리사일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why wait은 뭐죠? 사진 찍어 보내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니까 지금 바로 결정을 하겠다는 거죠. 거기까지 도착해서 뭔가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사진만 보내주면 내가 바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그 부분을 정답으로 한 거는 She wants to make a decision now. 지금 바로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라는 것으로 정답을 골라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시험장 가서 텍스트 메시지 체인이나 온라인 채팅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경우 문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단서들을 미리 좀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시고 강하게 보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약하게 보신다면 분명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자, 3월 12일 시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시원스쿨 빅토익에서는 여러분들 토익 성적 향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적중투강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